저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도란도란이라는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우측, 이 우측에 대한성공회 성당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서울시청과 대한성공회 성당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가까이 있는 대한성공회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도란도란 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관리 감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진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 폐쇄에 따른 고용 안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저희들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들어달라고. 마이크 들어달라고. 어제 서울시가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 보도에 대한 제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명 성공, 연내 제로 재정 목표. 장애인 서울시 올해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전국 최초 제정, 서울시 전국 첫 탈시설 장애인 권리 담은 조례. 어제와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된 언론의 타이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1864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에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제정해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선수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간 선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업도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 예산을 111억 원으로 책정하고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 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논평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언어도 다니고 말장난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해 탈시설을 지원하되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이나 인지력 등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인 탈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탈시설을 일본이라고 밝히면서 시설 입소를 스스로 원해서 한 당사자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장애인 욕구에 기반해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말 자체가 말장난이며 언어도단입니다.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이나 인지력 등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인을 탈시설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듣던 말입니다. 이 말은 거주시설 운영법인들, 시설들이 하는 말입니다. 장애 당사자를 중심에 둔 탈시설이 아닌 시설 운영법인 중심의 탈시설 우선순위 선정 중심,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탈시설 지원에 있어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미 폐기한,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장애 등급제 명령을 불러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당부드립니다. 이는 또다시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탈시설은 인권이라 선언하면서 실상은 정부와 서울시 의회까지 합작하여 합법적인 인권 침해 재생산 지속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중심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관인권적인 접근이 아니라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가?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가? 당사자가 요구하는 활동 지원 시간을 지급하는 중심의 정책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이 있으면 당신은 탈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 로드맵도 이 전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탈시설과 정책 추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배가 바다를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탈시설 추진 정책 수립에 있어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동부현수 사회복지지부는 이미 장애와 빈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및 사회복지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정 현장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도란도란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지난 3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노동조합이 거주시설 장애 당사자의 인권에 기반한 완전 탈시설 사례를 이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전 방안까지 서울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탈시설과 시설 노동자 고용 승계는 장애인권과 노동인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기반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탈시설에 따른 노동자 고용 보장 대안과학법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함께 마련합시다. 그래야 서울시입니다. 차별과 배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장애 해방, 억압과 착취가 거두어진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노동 해방, 이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한 가지로,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제 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골지회 김희경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는 그동안 좋은 일, 착한 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져 분노하는 데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만 열심히 일하면 처우는 저절로 나아질 거란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선배님들의 노력 덕에 처음보다는 처우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투쟁하던 선배들이 어느새 기관장의 자리로 올라간 현재 모두가 만족스러운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직종에서 보았을 때
불만이 있어도 가만히 있는 어찌 보면 고구마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로 벌써 16년 차, 노조 활동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제 미래도 걱정이지만 동료나 후배들의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소위 라떼는 연차가 쌓이면 승급도 하고 연봉도 올라갔지만 사회복지관이 2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승급 전체 형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에도 한참 전에 인건비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서 팀장 직책 2분이 퇴사하는 뼈아픈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차례인 것인가요? 한두 명 빠지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나요? 3월 30일 오늘은 아시다시피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입니다. 이 뜻있는 날을 맞이하여 제가 속한 사회복지관 노동자를 대신하여 몇 가지 근본적 변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합리적인 보수 규정을 지자체와 서울시, 노조, 사회복지사 단체들이 함께 설계해 나갑시다. 지금의 기관장 위주의 논의 테이블이 아닌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비교 측정 도구인 공무원 비교 직급 체계가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직급별 호봉제의 기준으로는 저처럼 연차가 높아지는 직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위탁시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의 수당 모두 챙겨받고 계신가요? 대부분 인건비도 부족하여 그냥 넘어가거나 보상휴가로 대신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불법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관 인건비 예산을 4급 8호봉으로 평균 잡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운영비 예산과 같이 시설의 수요에 맞춰서 맞춤 지원하는 형태를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직급별 호봉제가 아닌 교사와 같은 단일 직급 호봉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위탁 구조의 단계적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계약하고 위탁 심사의 과정은 법인의 운영 능력에 따라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 기관도 2008년 재위탁 심사에서 지자체장이 입맛에 맞지 않아 탈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법인의 공신력을 본다는 법인 전입금도 최근에서야 2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법인 규모가 적은 경우에 개인이 기관장에게 줬다 뺏는 법인 수당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탁 구조 속에서 기관장이 직원의 임금이나 처우에 관한 얼마나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단체 협약에서 실질적으로 논의 가능한 주제는 임금이 아니라 기타 조건들 뿐입니다. 서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왜 약자끼리 대립하게 만듭니까? 서울시는 차동 이후 더욱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의 역할이 중첩되면서 각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 나눔이웃, 나눔가게, 주민자치회, 동지사역 활성화 등 시범적으로 도입된 사업들은 죄다 복지관이 먼저 주도적으로 지원해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이러한 기울어진 위탁관계에 있는 기관장이나 법인에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공무원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 신분도 마땅히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열일 중인 사회복지사 동지여, 다 같이 분노합시다. 투쟁만이 답입니다. 투쟁!